네. 그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 MBS 조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MBS, 갤럽, 리얼미터 이제 세 개 조사, 특히 이제 최근에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하고 역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보수 과표집의 문제도 있다. 이게 제일 크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면도 보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최근에 있는 여론조사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면은 그 수치를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흐름이 보이는 정도로 연쇄적으로 지금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겸허하게 그 수치에 대해서 일단은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야 대응 수단이 나오죠. 문제는 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기조를 바꾼다던가 이런 어떤 대응을 즉자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큰 패착을 둘 수가 있다. 저는 수치가 우리한테 유리할 때도 그렇고 불리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수치가 이러니 뭐 대응 기조를 바꾸라는 등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요구일 대응 수도 기조를 있고. 어떻게 바꿔요? 뭐 여하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들은 어떤 요구들, 당내 요구들은 이미 다 수렴돼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봐요. 네. 당이 기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정책위가 매일 리포트를 냅니다. 그거 의원방에 다 공유해요. 전에는 22대까지만 해도 일부 당 지도부격만 그런 정책 현안에 대해서 또는 대안에 대해서 연구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일반 의원들에게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데 민생 경제 신경 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건 뭐 지금 최상목도 열심히 하겠다는 주제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고. 그거는 병행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라는 요구인가? 아니면 이거의 비중을 더 키우라는 건가? 키우라는 거면 어떤 식으로 키우라는 건가? 아니 지금 본격적으로 뭐 국제사회에서도 똑같이 주문하는 바 핵심은 내란 사태를 빨리 정리를 해야 경제도 좋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체포가 되니까 이후에 주가도 좀 진정이 되고 원달러 환율도 뭐 조금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나아가는 게 거기에 이제 정치가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네, 그 원론적으로 맞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면은 내 가게에 손님이 없는 게 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기능이 없냐?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더 알리는 노력은 해야겠죠. 네. 그런데 마치 그런 건 없는 줄 알고 외부에서 이쪽을 더 신경 써라라는 요구를 해서 네. 당의 어떤 지금 기조가 흔들리는 지경이 된다면 그러면 지도부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수단을 써야 되는데 네. 자꾸 B를 더 강조하라 그래. 그러면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당은 인원도 많고 네.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흔들리면 지금 B를 해야 되나? 내부에서 막 그런 요구가 분출돼서 통제가 안 되는 지경까지 간다면 네. 당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네.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 지금 혼란한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의견 개진 방식이나 네. 그것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잘 작동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은 좀 살짝 답답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이제 그 한 달 넘어 49일, 이제 50일이 네. 넘어가는 거고요. 조만간 이제 60일을 돌파하게 되는 건데 두 달 사이에 무엇이 변했는가? 물론 이제 윤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현재 뭐 구치소에 수감은 했습니다만 조사도 불응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12.3 내란도 충격적이었지만 119 법원 폭동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최초의 끔찍한 경험을 국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후에 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 네. 일각이 여삼추다. 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이게 마치 있는 사람들처럼 이게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민주당도 세게 걱정을 하겠지만요.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한 답답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의원님도 지금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고 일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물론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겠지만 네. 뭐 비판도 듣고 있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그런 저희들의 조치가 국민의힘과 특검법 협상을 하다가 그게 깨졌을 때 협상 때 제안했던 안을 그대로 특검에다 넣어서 네.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물론 협상이 안 됐으면 우리 안으로 복귀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런 수단을 강구한 것은 최상목에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의힘 요구를. 근데 그밖에 인지한 국민의힘 안하고 다른 부분이 그 조직 구성의 문제. 네. 국민의힘은 검사 숫자 5명이었어요. 공소 유지도 힘들 정도로 이제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까지 못 받는 것 이외의 어떤 수사 대상이라든가 여기에서는 뭐 거의 다 받아줬죠. 그건 그러니까 최상목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강한 특검이 발동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수준 우리가 여기까지는 물러설 수 없어 그 마지노선만 지킨다면 빨리 하도록 하는 수단을 써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최상목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밀어요. 근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죠. 물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인 거고요. 지금은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헌법재판관 한 명이 더 임명되도록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의 주체는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뜻이 있었고 우리 설득을 해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진행되던 헌법 소원이 있고 그게 늦어도 2월 초에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헌재 구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 그다음에 특검을 발동시키는 것, 네. 이게 지금 당면한 우리들에게 과제거든요. 근데 헌재 완성체 만드는 것은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갔고요. 네. 특검은 이제 최상목에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 다음에 수순을 찾아야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보긴 봐야 됩니다. 그 전에 행동하는 것은 제 머릿속에서 아직은 없어요.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6분이나 넘었네요. 그러니까 막 의원님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스웨덴에서 노정면 의원님 생각에 절대 동감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최상목 내란 동조한 내각 해체하고 차관 정치로 시도해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고민들도 지금 답답하게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뭔가 돌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좌고우면하다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정작 해야 할 정치의 과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길어지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